자, 지금부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은석입니다. 윤석열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윤석열이 이번 주말은 구치소에서 보낼 거다라는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사실 주말부터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사 속도라든지 방향으로 볼 때 잘하면 6월 안에, 그리고 잘하면 이번 주말 안에 윤석열이가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일정이 결국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일정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제 영장을 치는 거죠. 예.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2, 3일, 늦어도 2, 3일 안에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장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고요? 지금 상태에서 어느 미친 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영장 안 내주겠습니까? 맞아 뒤지려고.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판사 있으면 여러분 가만 놔두시겠어요? 예, 절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판사들이라면 절대 영장 안 내줄 수가 없다.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영장 전담 판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한성진 부장판사 혹은 지기현 부장판사,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마일리지가 쌓인 게 있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또 내주지 않았다면 털로 가겠습니다. 네. 신상 쫙 털어버립니다,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이 이번 주말은 구치소에서 보낼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아주 독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제가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딱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나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억하심정이 지금 많이 맺혀 있다.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글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조은석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생각보다 독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한테 받은 상처가 큰 모양이에요. 마상을 심하게 입었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이 기사가 떴습니다. 아침에 이게 보니까 오후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오후 6시쯤에 이 기사가 떴어요. 내란 특검팀 윤석열 체포영장 오후 5시 50분경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오늘 오후 5시 50분경 그리고 6시에 이 첫 번째 보도가 나갑니다. 5시 50분에 청구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퇴근 시간 임박해가지고 영장을 밀어 넣었다는 얘기죠. 야, 원래 조은석 특검이 이런 짓 잘해요.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었는데 퇴근 직전에 영장을 탁 밀어놓고 퇴근을 유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도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모든 뉴스의 핵심은 윤석열 체포영장으로 도배가 될 거예요. 아무튼 윤석열 체포영장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지난번 1월 달에 그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 청구해서 받아낸 체포영장, 이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체포방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호원들을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저질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보아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기자들을 향해서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다. 질질 끌려다녀서는 제때 수사를 마치지 못한다. 윤석열을 보고 한 말이죠.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걸 명백히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법을 좀 알고 있다라는 점, 사법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죠. 출석을 안 하고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법정에 가면은 자신한테 유리한 결론을 받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검찰이나 공수처 또는 경찰이 윤석열한테 끌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네. 수사기간에 제한도 있고 빨리 후다닥 쳐야 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앞으로 방향도 특검의 방향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공개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6월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되는 부분은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가 노린 거는 뭐였느냐 하면요. 자, 경찰에서 1차, 2차, 3차 소환장을 보내죠. 1차, 2차, 3차 다 거부합니다. 왜? 나 특검 가서 조사받을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특검에 가가지고 순순히 조사받느냐? 아니죠. 역시 1차, 2차, 3차 소환을 거부할 겁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경찰에서 검찰 혹은 검찰에서 특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수사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각각 3번씩 출석을 미룰 수 있었던 거예요. 총 9번씩 출석을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이가 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고 장난질을 쳐왔는데 조은석 특검은 야, 윤석열, 네 속셈 뭔지 다 아는데 그거 안 통해. 자, 3번만으로 끝내버릴 거야. 뭐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꼼수로 누려왔던 그 특혜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검찰 혹은 특검에서 청구를 하죠.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 발부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석열은 3차례에 걸쳐 불응 의사를 밝힙니다. 특검은 이것을 연속 성상으로 보고 3차례 불응했으니까 특검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서 바로 체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경찰 따로 특검 따로 법원 따로가 아니라 경찰하고 특검을 하나로 묶어서 연속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기 따로니까 여기 3번 여기 3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연속 요거 2개 합쳐서 3번이면 끝, 요렇게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겁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앞으로 3번 더 남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 지금 당장, 요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허를 찔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청구하는 것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은 20일짜리지만 체포영장은 48시간, 48시간, 2시간짜리, 이틀짜리입니다.
체포영장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요. 구속영장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 이것을 지귀현이는 날짜 단위로 계산할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면서 윤석열을 풀어줬죠. 자, 이번에도 아마 윤석열이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 갈 겁니다. 이번에도 지귀현이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이미 지귀현이 지금 상당한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마일리지를 돌려받을 때 상당히 기쁠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릅니다. 48시간 이틀짜리고요. 구속영장은 20일짜리입니다. 체포영장은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나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출석을 자꾸 안 해. 그러면 영장이 바로 나와요. 근데 구속영장은요. 수사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런데 수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까지 모두 인정될 때 구속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구속영장보다 훨씬 쉽다. 그렇죠?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잡아올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거는 48시간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경우에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명백히 있죠.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출석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체포영장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48시간밖에 안 돼. 그럼 48시간 뒤에는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통상의 거물급 사건, 이 통상 거물급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소환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소환할 때는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더 수사할 거 없고 불러서 내용이나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할 때 그때쯤에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우에도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지. 다만 윤석열 불러서 뭐라고 찝거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차원에서 소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체포가 된다. 자진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나오고 그래서 체포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석방 없이 바로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체포영장 끝나면 곧바로 구속영장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이 처음 감옥에 잡혀갈 때도 체포영장으로 잡혀갔다가 구속영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똑같은 과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이번에 윤석열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햇빛 볼 일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주말, 늦어도 이번 주말이면은 윤석열이가 햇빛 볼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체포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특검, 여기서는 특검이죠. 보통의 경우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청구를 하며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보통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혹은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신청한 것을 특검에서 청구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3일이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신청한 게 그저께 6월 21일인데요. 오늘 특검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모레쯤 법원에서 이 영장 심사를 하겠죠. 재밌는 거는요. 체포영장의 경우는 영장실질 심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48시간 동안만 붙잡아 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영장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출석을 안 하네. 요것만 보고 그냥 발부를 해줍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쉽게 발부가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체포영장임에도 받았죠. 이번에도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모레쯤이면은 심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뭐 아무리 판사가 심사숙고를 한다 하더라도 금요일 정도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쯤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아주 뭐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6월 안에는 윤석열은 감옥에 간다. 대체로 이번 주말이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 27일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6월 29일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감옥에 쭉 있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저는 이번 주말쯤 돼야지 영장이 나오고 말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이상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독하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은석 특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한테 맺힌 게 좀 있죠. 윤석열한테 좀 수모를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특검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조은석은 감사원 감사위원이었거든요.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한테 참 모진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때 조은석이 찍힌 사진이 이 사진 아니겠습니까? 조은석이 윤석열한테 수모를 받은 이유는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전현희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 사건의 주심이 이 조은석이었습니다. 조은석은 겨우 이런 걸 가지고 국민권익위원장 내쫓냐,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 덕분에 이 조은석 그 특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결재권을 빼앗기는 아주 수모를 당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접 조은석을 향해서 삿대질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절치부심에 하고 있던 조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측은 조은석 특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또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은 특검에서도 3차례 이상 소환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소환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이런 게 어디 있느냐. 3번 더 불러서 그 소환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3차에 걸친 소환 시도 꼭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그 무슨 택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그래요.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1차부터 3차까지 소환 시도를 했으면 특검도 똑같이 1차부터 3차까지 소환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해야지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특검 니들도 해라.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찰에서 소환한 거나 특검의 경찰에서 1차, 2차, 3차 소환을 했고 그리고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따라서 특검에서 3번을 또 부를 이유가 없다. 곧바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아마 법정에서도 윤석열 측에서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혹은 경찰이 됐든 아니 출석 안 했잖아. 3번 출석을 안 했으면 끝이지. 이건 6번까지 봐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보내던 시간도 끝났다. 적당히 경호원들 끌고 계산책 다니던 시간도 이제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말 아주 재밌는 구경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나오면은요, 우리 같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